이 화구 상자를 만들 때는 전반적으로 가장 큰 핵심이 리얼리즘이었어요. 열고 닫히는 부분들도 실제로 열고 닫히게끔 구현을 했거든요. 이런 핀들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실제로 열고 닫히는 거 구현해내는 것들, 뿔로서 이제 부품들이 존재하는데 끼워주게 되면은 마치 물감이 나온 듯한 느낌을, 실제로 우리가 물감 쓰고 나면 뒤에 알루미늄 부분에 이렇게 말아서 쓰잖아요. 네,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 부품을 이렇게 썼던 거죠. 레고는 원래 장난감이었고 저는 그거를 깰 생각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사람들한테 충분히 브릭이 예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좀 접근시켜 드리고 싶고, 그 키워드가 반전이었어요. 이게 진짜 레고였어? 난 전혀 몰랐어. 누가 보더라도 레고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굉장한 반전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화구 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만들 때는 훨씬 더 레고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부러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고흐를 워낙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들 중에 일본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서 소멸된 작품이 있거든요. 브릭을 통해서 복원하는 장면을 한번 연출을 해보자. 실제로 이 작품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좀 더 브릭 아티스트를 꿈을 꾸게 되는 거에 좀 더 확고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작품 아이디어나 영감 같은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부품을 갖고 이렇게 밖에 나가요. 어느 순간 그 제품의 쉐입이 내가 본 시상과 일치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고에서 이제 열기구 같은 걸 많이 표현했어요. 여러 책을 보다가 이 페이지가 딱 열렸는데 부품을 가지고 이렇게 딱 대보니까 라인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걸로 새를 만들어 보자 하게 돼서 새를 만들고 나니까 새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게 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겨울나무 하면은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좀 이런 아픈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 다음 해에 꽃을 피우기 위한 엄청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내 과정이고, 이 겨울에 이 나무가 온전히 떨궈낸 이 열매들을 이 새들이 물어다가 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시국에서 사람들이 진짜, 특히 예술인들이 겪었을 고통들은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춥고 외롭고 이런 느낌을 받겠지만은 충분히 내가 지금 온전히 내려놓은 이런 모든 것들은 나한테는 충분히 훌륭한 걸음이 돼서 더 멋진 꽃으로 피어날 것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이게 작품 안에 제가 스피커를 좀 넣어놔서 이렇게 새소리가 나게끔 좀 해놨거든요. 네. 보물이로는 요겁니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그 실제 레고 그대로입니다. 네.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보자기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레고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오랜만에 느꼈던 어떤 행복함이랄까요? 계속 이렇게 레고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창작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접근했던 게 건축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축가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 못 이룬 꿈을 한번 레고로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끝에서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러시아의 스피스카야라는 건물을 모티브로 해서 미니 건축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건물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레고에서 출시했던 파리 레스토랑의 개념의 모듈러라는 제품인데, 그거를 이제 미니화 시켜서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건축물은 고흐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고흐의 어떤 컬러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영감을 많이 얻어서, 내가 만약에 나만의 어떤 작업실 갤러리가 생기면은 이런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접근했던 미니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명하죠. 이제 원피스에 나오는 써니오라는 배인데, 이것도 작게 이제 배를 만들어서 놀이동산에 놀러 온 듯한 느낌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서 하나의 작은 해안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본, 이 레고라는 브릭이 굉장히 되게 매력적인 게, 내가 이걸로 무엇을 만들 거야 라는 거는, 그거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막상 만들려고 보면은 부품에는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진짜 나만의 내가 원하던 부품을 딱 찾았을 때, 표현이 됐을 때 그런 느낌이 어마어마한 좀 저한테 감동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미생을 만들었을 때는 글씨를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미색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응을 만들 만한 어떤 부품이 너무나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구멍도 뚫려 있고 뭔가 두께감도 잘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인 스케일도 깨지 않는 엄청나게 부품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뭐 레고로서 뭔가 배경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모자이크 방식이거든요. 모자이크 방식인데 해상도가 깨진 느낌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뒤에 요 배경 요거에만 6,000개의 부르기 거의 들어갔으니까 1 곱하기 컬러별로 다 위에 이렇게 쌓은 거야. 무엇을 이렇게 계속 만드는 사람이 항상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행위 자체를 좋아했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다가온 게 레고였던 것 같고 되게 좋은 소재였고. 판에 박힌 질문 하나. 나에게 레고란? 그냥 레고는 저한테는 반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트라는 게 원트의 어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근본을 찾게 해주는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레고 자체가. 찾아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꽤 여러 가지 갈림길도 가보고 막힌 길이 있어서 돌아도 와봤는데 그래도 이 길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고 그냥 계속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